스팀 할인 시즌이 다가오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90% 할인, 번들 묶음, 기간 한정 특가, 광고 배너만 봐도 손가락이 간질간질합니다. 결국 지갑은 얇아지고 라이브러리는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인 게임 중 대부분은 설치조차 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수십 수백 개의 언젠가 할 게임이 잠들어 있죠. 마치 신발장 구석에 한 번도 신지 않은 러닝화처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게을러서? 시간 관리가 서툴러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이건 개인의 의지 부족이라기보다 스팀이 정교하게 설계한 시스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팀은 단순히 게임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게임 수집이라는 소비 습관을 부추기고 장려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실제로 플레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게임을 삽니다. 이 전략은 오늘날 콘텐츠가 사용자의 시간과 주의력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교묘하게 비껴갑니다. 넷플릭스가 이용자의 시간을 붙잡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과 달리 스팀은 플레이하지 않아도 구매하도록 유도합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이머들에게 언젠가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제공함으로써 마치 이론적으로 무한한 시간을 사는 듯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스팀은 이벤트를 통해 희소성의 환상을 팝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가격에 못 살 거야.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는 소비를 유도하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구매는 쉽고 즉각적인 만족을 줍니다. 마치 짧은 영상이나 쇼츠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광고를 클릭하고 장바구니에 담고 구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작은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플레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활동이며 시간과 집중, 그리고 몰입이 필요합니다. 즉각적 만족이 아닌 점진적 경험을 요구합니다. 스팀 라이브러리는 단순한 게임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가능성의 아카이브입니다. 거기에 담긴 건 게임 타이틀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의 가능성입니다. 언젠가 여유로울 때 정주행할 날, 트리플 A 게임의 가치를 온전히 즐기는 날, 트렌디한 인디 게임을 즐기는 감각적인 날, 우리는 이 미래의 날을 상상하게 해주는 가능성을 소비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능성의 환상은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을 때 유지됩니다. 막상 플레이를 시작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이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금세 흥미를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설치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게임은 완벽한 가능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환상, 내가 원하면 언제든 몰입할 수 있다는 위안, 그 가능성이 내 라이브러리 안에 영원히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팀은 이런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겨냥합니다. 겉으로는 무제한의 자유와 선택권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체험보다 소유를 부추기는 구조를 설계합니다. 우리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능성을 소유하기 위해 구매합니다. 어쩌면 스팀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진짜 상품은 바로 그 가능성과 위안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지털 소비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수집 본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은 수집가라는 독특한 인간형을 통해 이런 성향의 본질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집가에게 중요한 것은 사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물건이 지닌 이야기와 잠재성을 보존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책을 수집하는 사람은 그 책을 읽어 닳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책의 역사적 맥락, 소유의 계보, 디자인,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은 곧 소모이자 환상의 해체이기 때문입니다. 수집가는 이 환상을 무기한 연장하려는 사람입니다. 또한 수집가는 물건이 어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거나 가게 진열장에 놓여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그 물건을 자신의 공간 속으로 가져와야만 하며 언제든 꺼내보고 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벤야민은 이를 촉각적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팀에서 게임을 살 때도 비슷한 심리가 작동합니다. 이 게임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야 마음이 놓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게임은 세상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내 것이 됩니다. 바로 이 소유의 순간이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구매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벤야민은 또 수집가가 단일한 물건에서 멈추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수집가에 의해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순간 완전성을 추구합니다. 분류 및 범주화는 곧 하나의 체계를 완성하려는 욕구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구축한 수집의 체계에서 빠진 항목이 있다는 결핍감은 어떻게든 그것을 채워 넣으려는 강한 충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시리즈를 모으고 장르별로 분류하면서 라이브러리에 체계를 부여합니다. 이 명작이 빠지면 안 돼. 이 시리즈는 다 모아야지. 그 과정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구매합니다. 이때 구매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결핍을 달래고 체계를 완성하려는 몸짓이 됩니다. 그리고 벤야민이 말했듯 수집품의 가치는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에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발견했으며 어떤 경매장에서 낙찰을 기다렸는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수집품의 역사이자 서사가 됩니다. 특히 수집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과 고민이 클수록 그 물건이 지닌 아우라는 더 강렬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수집가는 자신의 물건을 바라보며 마치 마법사처럼 도취에 빠지고 그 물건이 품은 시간의 층위와 아우라를 음미합니다. 관상가가 얼굴을 통해 운명을 읽어내듯 수집가는 수집품을 통해 그것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스팀 세일 페이지를 뒤지며 명작을 찾고 장바구니에 넣었다 뺐다 고민하며 할인 마지막 날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과정. 이 과정이 나만의 작은 게임 플레이이자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라이브러리를 열 때마다 그 순간의 설렘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됩니다. 설치하지 않아도, 실행하지 않아도 내가 수집한 그 게임은 나만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합니다. 물론 이런 수집의 형태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무분별한 축적이나 과시적 소비가 문제를 낳기도 하지만 수집에는 사물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수집은 인간의 나약함이자 동시에 인간다움의 표현입니다. 불완전한 기억을 보완하려는 몸짓이고 유한한 삶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사물을 사랑하고 시간을 붙잡으려 했으며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방식이기도 한 까닭입니다. 저도 영상을 만들며 제 스팀 라이브러리를 열어봤습니다. 언젠가 할 거야 라고 담았던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스팀 라이브러리에 잠든 게임들은 낭비이자 동시에 가능성이고 어쩌면 그 사이 어딘가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의 소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성찰하는 일일 것입니다. 구매 버튼을 누르던 순간의 조용한 기대, 하나둘 쌓여가는 나만의 라이브러리, 그리고 그곳에 담긴 가능성.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우리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가능성을 현실로 꺼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도 라이브러리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게임 하나의 설치 버튼을 눌러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엔 어떤 게임이 잠들어 있나요? 지금까지 준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